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0.7%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사실 지수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체감상 지금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신규 상장인 LS 머티리얼즈만 가기 때문에 좀 체감상 이게 좋은 장인가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 양시장에서 봤을 때 비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좋은 건가 이런 종목들 보유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외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장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그리고 오늘 당장 밤에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이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포인트 잡아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함께 해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딱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8개 내에 또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니 해도 반도체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등세를 보이면서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함께 반도체 동맹을 맺는다 뭐 이런 소식도 더불어져서 들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전자기기 쪽에 AI를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비메모리, 뭐 반도체 장비, 뭐 HBM, 온디바이스 AI까지 온기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도 그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반도체 검사 장비 내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제주반도체, 태성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 이송 장비 섹터 들고 왔습니다. SFA vs 로체 시스템즈 그리고 네 번째는 엔비디아의 AI 칩 관련주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과연 반도체 섹터 내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며 이 종목 간에 한번 매수 우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앞서 봤던 8종목 내에서 오늘 함께 하시는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AI 봇을 사용하시는데 이 AI 봇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오늘 오전장에 또 태성이라는 종목을 포착했는데 이 종목도 상한가 바로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급격하게 몰리는 종목들을 포착해서 여러분께 드리는데 단기적으로는 10%, 20% 가까운 수익을 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이렇게 똑똑한 하이스트 AI봇까지 써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 장에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미리미리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 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반도체의 날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이럴 때 우리가 나머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 소외되기 마련인 시장 분위기인데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스트입니다. 이번 주는 좀 굵직한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일 금일 밤 CPI 지표 발표가 일단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상치는 헤드라인 3.1, 코어 4.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내년에 빠른 금리 인하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라 물가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내일 또 FMC가 잡혀 있어요. FMC는 다들 뭐 시장의 투자자분들은 이번에 동결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동결보다 중요한 부분은 항상 강조드린 파월의 입. 네, 파월이 어떤 제발 또 매파적인 어떤 얘기를 발언을 할지. 네. 근데 제 예상으로는 최근에 고용 지표가 꽤 탄탄하게 나왔다 보니까 매파적인 발언, 항상 원론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네. 파월이 주구장창 얘기했던 데이터, 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CPI 오늘 발표가 나서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고용 지표라든지 아직 연준이 바라는 인플레까지 갈 길이 멀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겠지만 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일까지 오늘 이제 반도체 필두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내일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수요일 날 FMC 이후 목요일 아마 선물 옵션 만기일 날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클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앵커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반도체만 갈 때 네. 다른 소외주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최근 시장을 흐름을 보자면 좀 제한된 수급 내에서 이리저리 그냥 움직이는 것만 같거든요. 오늘은 반도체만 가고 또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네. 신규 자금이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산타랠리를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오.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일러드렸는데 지금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현금 예수금이 확보되신 분은 반도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덜 간 종목들을 저점에서 모아가시거나 따라잡는 방법이 최선이고요. 나머지 종목은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차례가 아직 안 왔을 뿐인데 네. 지수만 계속 우상향이 나와준다면 순환매되면서 내 차례가 분명히 올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로 산타랠리가 좀 물 건너간다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네. 일부 비중,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있는 종목들은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연말에 한 차례 더 눌림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 시장에서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 오늘 그리고 뭐 LS 머티리얼즈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따따상을 기록을 최근에 했죠. LS 머티리얼즈 전에 신규 상장 종목도 300% 지난주 그쵸? 이상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개인들의 투기 심리가 맞물린 것 같아요. 개인들만 계속해서 사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따따상이라는 부분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따따상이 그래도 지난주까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따따상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아마 초도 그 신규 상장 종목들 랠리가 계속 이어졌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갈 곳 없는 자금이 몰리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수급을 좀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뭐 300%, 400%뛴 종목을 고점에서 따라잡는 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보유자 영역이에요. 네, 청약 받으신 분들 그쵸. 뭐 보유자 축하하고. 네, 축하하고 네. 정말 축하드리고 네. 네, 받기도 보유자 했는데.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네. 가급적이면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몇 주 받았냐 뭐 등등 혹은 네.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얘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시세를 받고 갈 수 있을까요?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시세를 받을 수밖에는 없다. 왜냐면 지금도 신규 자금이 몰린다는 건 네. 폭탄 돌리기잖아요.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을 때는 그때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정말 커피값 정도로 네.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최소화하시고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진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300%, 400%뛴 종목 외에 네. 아직 저점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덜 오른 종목, 아직 눈이 좀 시장의 관심을 아직까지 받기 전 네. 종목을 찾아서 진입하시는 게 최선인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게 되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림이 지루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죠, 사실. 너무 힘들죠. 저도 오늘 태성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잖아요. 이걸 또 제가 알기로는 네. AI 봇이 포착을 했어요, 오전 중에. 오전 포착도 했지만 전일도 네. AI 종목이 포착을 이미 했었습니다. 오. 전일 3,005원에 포착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오, 전일. 이미 끼를 봤네요, 이 네, AI가. 전일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급등이 나왔고 전일 같은 경우 엑스게이트나 뭐 에이스테크, 심태홀딩스 모두 10% 이상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는데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 수급이 나오기 전 이미 시장에서는 이슈가 던져졌거든요. 뉴스, 재료가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수급이 몰린 건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들을 수급이 몰리기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 관련 종목은 이런 종목이다. 네. 중간중간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AI에서 포착이 나오면 네. 대부분 급등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재료가 오픈된 상태에서 그쵸? 개인들이 몰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할수록 네. 수급은 더 크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미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것보다 신규로 시작하는 종목들로 개인들 수급이 더 가파르게 몰리다 보니까 심심찮게 하루에 한두 종목씩 상한가를 말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저희 AI 봇 다운 받으셔서 네. 그냥 컴퓨터에 깔아놓으시고 포착되는 종목만 매매하셔도 매일매일 10% 이상 뛰는 종목들 하루에 한 두세 종목은 심심찮게 아마 구경하실 수 있으실 사실 거예요. 보니까 이 AI 포착된 수익률을 보니까 이게 뭐 심심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선 사실 뭐 이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에이스테크, 뭐 네. 엑스게이트 등등 양자암호 관련돼서도 또 이슈가 있었고 에이스테크 뭐 맞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슈가 붙으면서 갔고요. 이거 말고도 오늘장에서는 역시나 제주반도체 좀 끈인 줄 알았는데 네. 오늘장에서는 또다시 시세를 냈는데 이 AI봇이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슈가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전일 이슈라고 하면 이제 갤럭시 버즈에 네. 이제 동시 통역 기능을 넣겠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에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받으면서 대장 주격은 원래는 칩셋 미디어였죠. 네. 근데 칩셋 미디어가 워낙 빨리 치고 올라갔다 보니까 후발 지금 대장이 좀 대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가 갔었고요. 오늘은 태성이 네. 존재감을 전일부터 좀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대장은 항상 바뀌고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새롭게 이슈가 던져지는 종목으로 시장의 수급이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쵸. 아직까지 더 오른 종목, 아직까지 시장에 부각받지 않고 있는 종목 네. 그런 종목을 체크하면 되는데 재밌는 게 엑스게이트를 제가 지난주 아마 배틀 종목으로 가지고 맞아요, 왔던 맞아요. 기억이 나요. 우리로랑 엑스게이트를. 양자암호 관련주로. 네, 전일 나란하게 좀 급등이 나왔는데 원탑을 요 종목으로 할 걸 하는 후회가 또 들었고 제가 보기에는 네. 사실 이렇게 원탑 종목도 좋지만 배틀 종목의 또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당일 이슈되는 종목,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네. 가져오다 보니까 네. 순환매 차원에서 살짝 눌림은 있을지언정 다시 한번 재료가 시장에 던져지면 정말 수급이 빨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네. 태성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15일일 거예요. 네. 노란톡방에서 종가 베팅을 한번 집어넣어 봐라고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지루하게 갔습니다. 2주 동안 움직임도 없었어요. 내리막길을 걷다가. 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미리 선점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2, 3주 동안 그 길고 지루한 시간을 저도 버티기 힘들고 그쵸. 투자자분도 버티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달리는 종목에 따라타기가 불안하고 그쵸. 지수가 또 언제 방향을 틀지 모르다 보니까 항상 좀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아직 부각받기 전 수급이 들어오기 전 종목을 분할로 매수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AI 봇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 오히려 저점에서 부각받지 않는 종목들을 좀 픽해서 들고 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하지만 사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급등주들도 미리미리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AI 봇이 정말 똑똑한 게
게요. 어제부터 살짝 우리에게 낌새를 내줬죠. 태성이라는 종목 어제장에서 AI봇이 포착을 했는데 오늘장에서도 얘가 또 포착을 하면서 오전장 중에 이 종목 상한가 말아 올랐죠. 이렇게 AI봇이 똑똑합니다.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똑똑한 AI봇으로 한번 수익 제대로 내보고 싶다. 크게는 20% 넘게도 수익 낼 수 있거든요. 나도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 이전에 전문가님께서 어제장에서 우리 양자무 관련주 뭐 엑스게이트 우리로 이 종목들이 저희 원탑 종목이 아닌 배틀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배틀 종목들의 또 상승률도 좋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펜트론 vs 보영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우선 평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가벼운 종목을 네, 선물을 맞아요. 하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하면 항상 생각나는 네임밸류가 네. 높은 고영의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부분이 제가 고영 같은 경우 전일 네. 시가내로 한 4, 5%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장 시초부터 살짝 튀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시초는 5%대로 출발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초에 고영과 펜트론을 같이 묶었었는데 고영이 장중에 20%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전일 상승이어서 정고점이잖아요. 네.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한번 뚫어주면서 20% 급등이 나는데 이럴 거면 전일 시간내나 아니면 네. 시초에 한번 잡아볼 걸라는 후회를 좀 음. 드렸는데 방송에 어차피 얘기를 할 부분이라 그렇죠. 톡방에서 따로 언급을 좀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난 이제 고점을 한번 강하게 돌파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온 부분이라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뚫었고 전전 고점이죠. 17,000원대 저항대가 이제는 잡혀 있어요. 17,000원대 저항대를 좀 강하게 뚫어준다면 저는 신고점 영역으로도 한번 갈 수 있겠다 생각하는 오. 이유가 반도체 검사 장비가 최근에 뭐 AI라든지 네. 뭐 HBM의 뭐 열풍이잖아요. 그쵸. 그 부분 때문에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4분기와 내년 실적까지도 괜찮게 나올 부분이라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들었고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리면서 네임밸류가 높은 고영 같은 경우가 이제 대장격으로 만약에 올라선다면 항상 가는 종목이 최근 시장에서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죠. 네, 또. 가는 종목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는 종목이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네. 꼭지점을 찍고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빠지기 전까지는 계속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고영이 이제 어제 오늘 정말 강하게 달렸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한 40% 가까운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이렇게 시총이 좀 큰 종목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내일장이나 아니면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까지는 아마 갭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아. 아마 목요일날 이제 옵션 만기일에는 상승폭을 한 절반 이상은 뱉어낼 수도 있다. 네. 대신 아까 말씀드린 한 17,500원 선이 전종 고점으로 강한 저항대가 잡혀 있다 보니까 17,500원을 뚫지 못할 경우 저는 적어도 14,500원 부근까지 이하로는 한 번 정도 다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제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눌림목을 기다린다면 그냥 14,500원 이하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네. 예, 분할 매수 진입하시면 시장이 이제 반도체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순환매가 돌아올 때 자연스럽게 올려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익절과 지지 손절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손절선은 지금 한 1,600원 선, 거의 최근 저점 부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거의 뭐 손절선이 지금 진입가 대비해서 50%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진입을 못해요. 솔직히 1차 익절가인 14,000원 이하로 눌러주지 않으면 고영은 신규 진입은 어렵다.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사 장비가 펜트론도 굉장히 좀 종목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고영이 이렇게 뛰었을 때 후발주자를 잡는다면 또 펜트론이 갈 수 있죠. 고영보다는 펜트론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그럼 펜트론은 오늘 장에서 일단 픽하셨어야지 왜 고영을 픽하셨나요? 최근에 이제 가는 종목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안 가는 종목을 제가 항상 좀 픽을 하다 보니까 네. 가는 종목만 가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노란 톡방에서 매수 사인을 드릴 네. 정도면 펜트론이라는 종목이 오늘 AI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장 초반까지 네. 제가 배트를 붙였을 때 고용을 픽했을 때까지는 네. 고용이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아. 플러스 5%에 머물러 있을 때 저는 두 종목을 같이 픽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고영이라는 애가 방송을 좀 알아갖고 네. 이 방송 나오려고 확 올랐네요. 갑자기 20%가 급등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갑자기 펜트론을 트는 게 네. 예, 모양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람은 노란- 또 뚝심 있게 쭉 그렇죠. 가야죠. 근데 노란 톡방에서 만약에 매수 사인을 드린다면 뭐 네. 이번 주에 네. 저는 당연히 고용보다 펜트론을 진입하셔라라고 알려드리겠죠. SMT 검사 장비를 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아까 말씀 AI랑 네. HBM 수요가 증가할수록 검사 장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펜트론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손절가 한 14,000원 정도 타이트하게 잡고 지금 오늘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잖아요. 네. 16,000원 부근에서는 그냥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3차 익절가인 19,500원 돌파까지는 여유 있게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인 19,500원만 돌파 나와준다면 22,000원까지도 단기간에 한번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시총이 가벼워요. 탄력적이라는 거죠. 수급만 한번 몰아와 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고영보다 네. 후발주자로 달릴 수 있는 부분이 펜트론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첫 번째 대결은 살짝 좀 애매하네요. 일단은 전문가님이 픽하신 거는 고영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장 초반에 한 5% 상승을 할 때 이 종목을 픽하셨는데 얘가 방송을 하는지 지금 21%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장주격으로 불리다 보니까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아직도 상승 추세는 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반면에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간다면 후발주자로 충분히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보유자의 영역보다는 신규 진입자의 영역으로는 우리가 펜트론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관련해서 뭐 고영이든지 펜트론이든지 둘 중에 좋은 종목의 매수 사인이 있을 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이라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50분이라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이런 종목의 매수 사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받고 싶다. 지금 제 왼편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반딱반딱하게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뜨거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들고 왔는데 제주반도체는 죽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제주반도체 뭐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제주반도체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차트만 봤을 때는 꺾이지 않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네, 꺾이지 않는 마음보다는 꺾이지 않는 추세다.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4,000원대 제주반도체를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정고점인 6,000원을 한번 돌파 나왔을 때는 시세가 좀 분출될 거다. 그래서 네. 저는 8,000원 정도 올라가면 오버슈팅이 나왔다 싶었는데 10,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오늘 14,0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거의 뭐 한 200~300%가 급등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칩셋 미디어가 한 200% 정도 상승이 나오고 그쵸? 그 패턴을 제주반도체가 다시 넘겨받았거든요. 그럼 오늘의 선택은 뭐 어떻게 보면 상한가 말아올린 그리고 우리 AI 보시 포착했던 태성인가요? 아니면 만약에 가는 신규 애인가요? 진입을 한다면 태성이겠지만 네. 가는 애를 픽한다면 제주반도체. 왜냐하면 눌림에 잡더라도 제주반도체가 가는 아이다.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이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양방향성으로 소통을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좀 참여하는 이 댓글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오비님께서 제주반도체 충분히 고점 같은데 더 오를까요? 라고 지금 남겨주셨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거 좀 위험할 정도로 고점인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충분히 고점입니다. 근데 계속 올라요. 네,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0원 부근을 제가 마지노선으로 처음에 생각을 네. 했었어요. 8,000원 이상이면 오버슈팅인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4,000원대는 저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000원 정도 되면 기업 가치에 맞물리는 시총이 되겠구나.
근데 8,000원을 돌파하더니 14,000원. 네. 거의 한 7, 80%가 오버슈팅이 나온 만큼 충분히 고점이다. 어. 근데 이 시장에서 이 고점을 논할 수가 없는 부분이 가는 종목이 가잖아요. 그렇죠. 저점 대비해서 뭐 5배, 10배 가는 종목이 그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작스럽게 늘다거나 뭐 수조 원의 수주가 네. 돼서 가는 건 아닙니다. 온전히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 기대감이 적게는 뭐 1년에서 3년치를 미리 당겨올 수도 있고요. 그쵸. 뭐 심하게는 10년에서 20년치를 당겨오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뭐 양자 기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얼마 전에 엑스프리엑스는 양자 컴퓨터나 양자 암호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10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부터 움직이잖아요. 이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온 디바이스가 뭐 최근에 AI, 그다음에 HBM 다음에 최근에 터졌잖아요.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쵸? 부각을 받은 지가. 근데 이미 2019년부터 온 디바이스라는 기술은 삼성에서도 계속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인데 이제 부각을 받은 거거든요, 시장에. 그러면 이 부각받은 부분이 눌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제도 반도체를 지금 고점 10,000원에서 절대 따라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픽은 했지만 네. 지금 매수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눌림목에 잡으려면 네. 대장을 잡는 게 유리한 이유가 다시 한번 온 디바이스의 테마가 예를 들어서 뭐 1, 2주 뒤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쵸. 뭐 한 3, 4일 뒤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테마가 다시 돌고 도는 순환매에서 가장 먼저 튈 종목은 대장이거든요. 근데 그 대장이 제조 반도체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꺾이지 않는 추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들어 올린다. 계속 들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세선 하단에 만약에 터치가 좀 나온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발을 좀 담궈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세선 하단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9,000원에서 한 8,500원 사이 추세선 하단이 형성될 것 같은데 손절선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1,500원 정도거든요. 손절선 깨고 내려와서 9,000원 이하 내려오면 그냥 한번 천천히 발을 좀 담궈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아이디가 굉장히 재밌네요. 중꺾마 반도체님께서 10만 가자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이게 10만? 무서워요. 아니 정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제 숫자로 네. 그러면 통계적으로 접근을 할 때가 꽤 많이 그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네. 앞으로 이제 산업이 성장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고 이 그쵸? 회사의 지금 가치 시가총액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 네.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 투자에서는 탐욕과 그다음에 이제 공포 저런 가자 이런 말이 네, 제일 이 두 가지를 빼면 네. 성립이 안 되는 것도 성립이 되게끔 만드는 게 주식 투자자 보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그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네.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보다는 개인 수급으로 들어올리는 시장에서는 개인의 그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가자라는 단어가 저뿐만 아니라 투자하시는 지금 마음속에 왼편에 나와 있죠. 가자라고. 네. 불을 지필 네.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고요. 불나방이잖아요, 사실상. 그쵸. 달려들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그 노란톡방이나 네. 아니면 방송에서 이런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이걸 개인 투자를 무시해서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네. 많이 한다고 해서 투자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장에 던져졌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럼 이 종목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네. 예전에 좀 그 최대 주주 리스크가 있다거나 최대 주주가 지금 무자본 M&A의 성향이 좀 강하다. 네. 이런 리스크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진입을 좀 안 했으면 한다.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2연서 3연상 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 맞아요. 그다음에 모 연예인 관련 테마들이 불붙으면 우선주는 뭐 6연상, 7연상 가고 네. 최근에도 굉장히 좀 가벼운 깃털 종목들이 3연상 이렇게 말아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연예인이 지분을 투자를 했다. 지분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그렇게라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수백억이 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가자 이 부분을 빼면 탐욕과 탐닉성을 빼면 과연 이 주가가 상승하는 걸 네.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네. 많은 분들이 가자를 외치는 종목이 갑니다.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네, 그냥 냉정히 말씀드리면 가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가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두 종목 오늘 장에서 좀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대장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주반도체를 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당장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종목 꺾이지 않는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오늘장에서 튀어 올랐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용하시는 하이스트 AI봇이 먼저 이 종목 올라갈 거라는 걸 포착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이스트 AI봇이 제주반도체, 태성 이것들을 미리 다 포착하면서 우리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늘장에서 이 종목 수급이 몰렸다라면서 이미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올라갈 것들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AI봇이 똑똑한 친구가 포착을 하기 때문에요. 나도 이렇게 똑똑한 AI봇이 포착하는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이런 종목으로 단타 제대로 한번 내보고 싶다. 크게는 20%까지 수익 낼 수 있거든요. 나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왼편에 지금 QR코드 반짝반짝하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방송 시간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과 함께 오늘 바로 함께 하셔서 하이스트 AI봇까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세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이송 장비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평소 그대로 좀 가볍고 탄력적인 네. 로체 시스템즈의 어.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SFA는 네.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에요. 과거 한 몇 년 전부터 네.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하면 거의 원탑으로 꼽혔을 정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 전반적으로 한 2, 3년 전부터 디스플레이가 국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쪽이 많이 뺏겼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사업 추진하면서 반도체 장비 쪽으로 네. 이제 수주권을 이렇게 매출의 폭을 좀 넓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 신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을 좀 늘리는 만큼 아마 올해 4분기부터는 정상 궤도에 좀 들어설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좀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지만 그만큼 시가총액이 무겁다고 해서 대장은 아니거든요. 대형주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께 대장주하고 대형주를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네. 제일 덩치가 큰 애가 대장주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형주와 대장주는 다릅니다. 대장주는 가장 거래량이 많이 몰리면서 가장 급등이 나오고 그럼 SFA 같은 경우에는 네. 대형주지 대장은 대형주죠. 아니다. 대장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우리 오비님께서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가는 종목을 픽하셨다 보니까 이 전문가 오비님께서 당연히 SFA일 줄 알았는데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장에서는 이 세 번째 세트에서는 대장이 아닌 이 빠르고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픽하셨다 이런 거죠. 네, 왜냐하면 로제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네. 올 한 4, 5월부터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했어요. 정말 반등 없이 네. 꾸준하게 밀리다가 최근 들어서 저점을 깨지 않고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거든요. 한 5,400원 부근에서 네. 바닥을 한번 잡았어요. 그래서 전저점 깨지 않고 오늘 고개를 한번 슬쩍 들었지만 윗꼬리가 달고 밀렸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 중에서 오늘 상승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면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당연히 이렇게 눌림 때 잡아야죠. 오늘 저점에서 수급이 처음으로 한 3개월 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7월 중순에 한번 수급이 들어왔던 부근이 한 7,000원대 초반, 6,000원대 후반이었어요. 6,000원대랑 7,000원대 후반에 수급이 들어오고 쭉 밀리다가 금일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여기서 내일 한번 좀 눌러준다. 네. 오늘 6,100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내일 한 5,800원, 6,000원 이하를 한번 눌러주면 네. 저는 그냥 고민 없이 진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점에 손절선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원탑인가요? 네? 원탑인가요? 그건 뭐 나중에 설명을 좀 네, 드릴 알겠습니다. 텐데. 네,
어차피 5,400원이라는 저점을 깨면 네. 깔끔하게 손절하면 그만이다 보니까 그렇죠. 5,900원, 5,800원 내에서는 그냥 분할로 이하에서는 모아가셔도 크게 뭐 손익비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3차 익절가가 7,000원이잖아요. 네. 7,000원 종고점만 뚫어준다면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왜 최근에 거래량이 7월 중순에 7,000원대 초반대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네. 저점에서 물을 타게 돼서 7,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위에 이제 물려있는 매물대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번 가격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조고요. 주봉으로 좀 보더라도 더 빠질 구간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9,500원대에서 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 보니까 전저점 5,400원 이탈되지 않으면 그냥 5,800-900원 내에서는 1차 진입 하셔라.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그리고 이송 장비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네, 웨이퍼 이송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인데 네. 캐파가 늘어날수록 수주권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이라든지 최근에 AI 칩 부족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웨이퍼 이송 장비는 계속 수주권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만큼 캐파가 늘어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크지는 않지만 지금 소규모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약속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반도체 이송 장비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로체 시스템을 픽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가볍고 탄력적인 종목을 픽하셨는데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자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내려온다면, 조금 더 눌림이 있다면 우리가 매수를 하기에도 정말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나도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자리에서 한번 매수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응인 것 같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방법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 대응 방법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왼편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지금 깜빡깜빡 불이 켜져 있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 대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엔비디아 AI 칩 관련주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두 종목 모두 AI,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 파트너사라고 대부분 좀 알려져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파트너뿐만 아니라 네. 뭐 드론이라든지 뭐 좀 엮이는 게 자율주행이라든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엮이는 게 많아서 한번 부각될 때마다 한 번씩 슈팅이 좀 쉽게 나오지만 그럼 제이시언 시스템? MDS 테크가 네. 저는 좀 숨을 죽이고 있는 호랑이 같은 이제 기호지세라고 하잖아요. 이제 뛰기 전 숨을 좀 죽이고 있는 부분이라 MDS 테크 쪽으로 저는 살짝 좀 기울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또 자랑할 게 더 있을까요?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노란톡방에서 진입을 했었는데 네. 무상증자의 약발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 1대3 무상증자 전후로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상승부를 고스란히 좀 뱉어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주가적으로는 바닥권이지만 JCN 시스템 차트가 좀 재미있습니다. JCN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올해 초에 CPU 아마 부족 대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쵸? 엔비디아 발에서 그때 엔비디아 파트너사라는 부각 때문에 여기 한번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3,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두 배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5월 말 부근에서도 4,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10월 중순에도 이렇게 비슷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네. 흐름만 보면 한 4, 5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선과 1차 익절가 중간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구간. 네. 지금 진입해도 좀 크게 먹기도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전고점을 뚫어도 그렇죠. 강한 상승을 좀 바라기 힘들다 보니까 저는 손절선을 아예 뚫고 내려와서 한 4,000원대 이하로 내려와 준다면 네. 한번 매매를 분할로 진입을 좀 해보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MD스테크는 말씀드렸듯이 이 AI 이 칩 관련해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중국향 네. 관련해서 제재를 좀 심하게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에 고사양의 AI 칩을 수출하지 말라. 근데 저사양은 그럼 괜찮냐 물어봤을 때 중국 그 상무부 쪽에서 아예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고사양만 안 된다. 고사양만 아니고 저사양은 눈치껏 해라.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CEO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나는 이제 상부부 중국 네. 쪽의 정책에 따르겠다. 팔지 말라고 하면 안 팔 것이고 요것만 팔라고 하면 또 요것만 요거만 팔겠다. 팔겠다. 그래서 저사양 쪽으로 만약에 이제 수급이 부른다면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났던 테마가 저점에서 피델릭스라는 네. 테마가 중국향 이제 저사양 AI 칩 관련 테마였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파트너사인 MDS 테크가 네. 지금까지 전혀 부각을 좀 받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금일같이 반도체 섹터 뛸 때 한 번 정도는 같이 움직일 만도 한데 애가 아주 네. 숨을 고르는 건가 아니면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정도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다면 네.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시장을 부각을 좀 받기 전에 네. 미리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이 엔비디아 AI 칩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MDS 테크를 픽하셨습니다. 뛰기 전에 숨을 좀 고르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00원대 이하로는 좀 들어가도 될 만한 타이밍으로 보여진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8개의 대결 마무리가 됐는데 이 8개의 종목 내에서 우리 전문가님 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입장하셔야지만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하이스트 AI봇을 이용하십니다. 수급을 급작적으로 포착을 하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검색기 시스템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주반도체, 태성같이 이렇게 불기둥을 낸 종목들 포착해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검색기까지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10분 남았는데 이 10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무료로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이렇게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일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결도 대부분 다 반도체 섹터로 구성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만약에 뭐 종가로 진입할 만한 종목 꽂아드리면 제가 아까 펨트론 좀 눌러주면 진입하고 롯데시스템도 살짝 눌러주면 내일 부근에서는 진입해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 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따라서 잡는 것보다 눌림목을 한참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부에서 네덜란드와 이제 반도체 협력을 좀 강화하면서 EUV 관련 테마도 한번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가져왔어요. 제가 장 마감 이후로 혹시라도 EUV 관련해서 노광금비 관련해서 종목 제가 눈여겨봤는 종목 같이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면 오늘 방송 끝나고 나중에 마감 브리핑 할 때 내일 진입할 종목 넌지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원탑 종목은 엔비디아 AI 플랫폼의 파트너사입니다. 이 부분이 그냥 네이버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종목 이름만 쳐도 이 엔비디아 AI 플랫폼 파트너사라고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인텔리전트 융합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인베디드 시스템 토탈 솔루션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인베디드 시스템이 뭐냐? 솔직히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내장형, 제어 이런 부분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국내 인베디드 솔루션 업계에서는 1위입니다. 업계 1위라는 점이 그렇게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L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이름만 들었을 때는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만한 디지털 트윈도 클라우드도 빅데이터도 AI 모두 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시장의 수급을 좀 빨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 성장 산업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ARM을 파트너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칩 이런 AI 관련 반도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혜주로 항상 부각을 받고 있어요. 한때는 엔비디아 관련 대장주이기도 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산업이 성장 플러스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다 보니까 지금이 바닥권 저평가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중장기적으로 차트가 작년 11월부터 꾸준하게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때 올해 3월 달에는 정말 4,000원 부근 3,7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번 했었고요. 이 흔들림이 무상증자 때였어요. 무상증자 이후로 내려 꽂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관련 이슈를 타고 올해 2월부터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쭉 상승폭을 뱉어냈다가 중간에 헤드앤숄더죠.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락 추세가 올해 6월부터 거의 한 반년 동안 이어졌어요. 여기서 바닥을 지금 다졌습니다. 1,500원대 바닥을 다지고 최근 들어서 한번 고개 들고 다시 눌렀는데 전지점을 깨지 않는 이상에서는 여기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바닥권에서 분할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최선이다. 오늘 아마 1,597원, 1,600원대 이하로 마무리된다면 오늘 종가 베팅을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은 금일 종가 베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제가 전략은 한번 알려드리고 종가 베팅하고 이제 비중 이런 부분 좀 알려드릴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원탑 종목은 종가 베팅입니다. 근데 미리 선점한다고 해서 바로 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는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 감안하셔서 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차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내려막기를 걷고 오다가 여기서 일단 바닥을 한번 다졌어요. 바닥을 한번 다지고 매수 신호 이후로 다시 한번 눌렀는데 손절선이 1,500원 선이잖아요. 손절선을 좀 루즈하게 놓겠습니다. 한 1,400원까지 손절을 놓을 거고요. 1,400원으로 손절을 놓을 거고 목표가가 3차 익절가가 2,100원대인데 2,100원이 아니라 저는 한 2,800원 부근까지 일단은 볼 생각입니다. 1차 익절로 2,700원에서 800원까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1,600원대 이에서 잡으면 손익비가 손절은 요만큼, 익절은 이만큼 할 수 있는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방송 끝나자마자 이 종목명과 오늘 종가 베팅 사인 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입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함께하는 방에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플러스 알파로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장의 원탑 종목은 종가 베팅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차트 흐름을 보면 지금 손익비가 굉장히 좀 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바닥권,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놓치지 말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빨리 튀는 종목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좀 기다림을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나도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서라도 한번 종목에 대한 이렇게 확실한 대응 전략 받고 싶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하면 하이스트 AI 봇까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검색기 굉장히 똑똑합니다. 오늘장에서 상한가 말아 올린 태성도 이 종목이 포착했고요. 뿐만 아니라 제주반도체도 미리미리 다 포착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똑똑한 이 하이스트 AI 봇 한번 무료로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 2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 우리가 손익비 굉장히 크다라고 했죠. 이런 종목 플러스 알파로 이 하이스트 AI 봇까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